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109번부터 볼 건데 A가 B를 끌어주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F라는 게 대각선으로 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니은같이 한 일을 구할 때는요. 얘 F랑 S를 곱하시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제가 쪼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내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간에 이 얘는 얘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fs는 아니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정량적으로 구해 보실 거면은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인 값이겠죠. 이걸 모르더라도 아무튼 얘가 아닌 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얘는 지금 내가 이 일정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해?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점점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처음에 정지해 있고 나중 속력은 V라고 나와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0부터 V까지 된 거죠. 그럼 기억 같은 거 구할 때 시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평균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평균 속력은 2분의 V고 거리는 S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B의 운동량은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 맞겠죠. 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찰이 있는 레일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마찰이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마찰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찰력이라는 건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요. 그럼 이동 방향과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마찰력은 비보존력이죠. 그러면 비보존력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고 역학적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럼 난 얘가 이렇게 슥 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P에서 Q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건 틀렸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얘는 그냥 높이에 의해서 크기가 대소 비교가 가능하니까 R에서가 P에서보다 작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변화랑 크기가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보존이 됐다면 Q에서 R까지 갈 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테고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그 크기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더 클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포텐셜 감소량 중에 포텐셜 감소량이 더 크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얘 요렇게 P에서 Q까지 떨어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달라질까요? 보존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외부의 힘은 개입하지 않고 중력만 작용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그럼 내가 이 P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을 더한 거죠. 그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일단 질량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그럼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 제곱이 되고 그리고 포텐셜 얼마예요? mgh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지? 2분의 9 mv0 제곱인데 얘가 지금 처음 역학적 에너지고 얘가 나중 역학적 에너지죠. 어차피 여기 포텐셜은 없으니까.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럼 넘겨보시면 어떻게 돼요? 4mv0 제곱은 mgh가 되고 질량끼리 나눠주시고 내가 구하는 게 지금 h이므로 요거를 나눠주시면 g분의 4v0 제곱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볼 건데 얘는 이제 문제 조건에서 운동 에너지가 C에서와 B의 2배라는 조건이 있죠. 뭐가 뭐의 몇 배이다. 이거 지금 계속 했잖아요. 제가 소단원에서도 문제 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보자마자 먼저 상대값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운동 에너지를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K로 치환을 해서 적을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U로 치환을 해서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2분의 1 mv 제곱은 K가 되는 거고 mgh는 U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약속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봐보세요. 일단 운동 에너지가 C에서가 B의 2배래. 그럼 내가 여기서 그냥 이 K라고 적어주시고 운동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K라고 적어보자고. 됐죠? 그럼 이 EK는 운동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C는
어때요? 지면 수평면에 딱 붙어 있죠. 그럼 이때 포텐셜이 있어 없어? 포텐셜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텐셜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 B에서 포텐셜은 얼마가 나올까? 그냥 K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왜? 어차피 여기를 더했을 때 얘랑 같아야 되거든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빵이죠. 그럼 오히려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텐셜이. 여기는 얘가 되는 거고. 근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높이에 비례하잖아요. 질량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H였을 때 K면은 이 라지 H였을 때 2K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값을 잡아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문제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다 적어가면서 풀어볼게요. 지금 속력은 R점에서가 P점에서 2배래. 그럼 여기서 2V라고 놓고 Q점에서 2배. 그러면 여기를 V라고 놔봅시다. 그리고 질량은 M이라고 놔볼게요.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야? 없죠. 근데 포텐셜이 얼마예요? mgh1. 이때는 어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포텐셜 에너지 mgh2. 이때는 어때요? 2mv 제곱, 포텐셜 에너지 빵. 그럼 이렇게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도 같아야 되죠? 그럼 얘랑 봐볼까? 넘겨보세요. 그러면 mgh2는 넘기면 2분의 3mv 제곱이 되고, 얘랑 얘도 같은 거니까 mgh1은 2mv 제곱. 그러면 h1 대 h2가 얘 대 얘기 때문에 4 대 3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계산을 할 때 얘를 다 쓰게 되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치환을 할 거야, 치환. 자, 보세요. 속력이 2배래. 1대 2라고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배겠어요? 속력이 1대 2면은 운동 에너지는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대 4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근데 아까 전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이 R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그냥 얘가 운동 에너지이자 역학적 에너지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포텐셜은 3K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포텐셜이 4K겠죠? 그리고 얘랑 얘가 포텐셜인데 높이에 의해서 비율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의 비가 4대 3이라는 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직접 다 써서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내가 이 답을 찾는데 비율을 찾는데 굳이 그거를 다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문자들을. 그래서 그냥 가장 간략한 문자로 표현해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봐볼게요. 보자마자 뭘 적으면 돼? 운동에너지 빵, 운동에너지 K, 운동에너지 4K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H니까 여기 U라고 적으면 되나요? 일단 이거 적지 마시고 조건을 먼저 보세요.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지? R에서는 운동에너지가 포텐셜의 2배래. 그러면 항상 조건에 나와 있는 걸 먼저 상대값으로 적어주세요. 자, 여기서 얘는요 포텐셜의 2배래. 그럼 이 위치에서 포텐셜은 얼마였던 거야? 얘가 포텐셜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포텐셜은 얼마가 나오겠어? 합이 6K가 나와야 되니까 5K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포텐셜이? 그냥 6K가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P점에서 포텐셜은 6K, Q점에서 포텐셜은 5K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 B가 달라진 거라고? 높이에 의해서 6대 5라고요. 그럼 여기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6H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내가 힘을 2H만큼 줬죠. 이거 힘의 공간적 관점이야. 그치?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F가 뭔지 모르지만 이 F로 2H만큼을 줬더니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힘의 공간적 관점은 에너지 증가량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를 통과했을 때 여기서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F2H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높이가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F2H였겠지. 그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정지했대. 그럼 정지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올라가는 중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들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바꿨다는 거야. 그럼 얘가 바로
이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질량 m이라고 잡아볼까? 그러면 mgh라는 포텐셜을 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얘랑 같다는 겁니다. 근데 F를 내가 MA라고 나오죠. MA. 그러면 MA 그리고 거기다 EH를 곱한 거겠지? 자, 그러면 H끼리 지워주시고 M끼리 지워주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가속도잖아요. A는 2분의 1G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푼 거랑 비슷한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항을 배치할 때 나름 다 신경을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거를 좀 이렇게 뭉쳐 놓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내가 여기서 포텐셜이 얼만큼 갖고 있는 거야? 질량 m이니까 mgh만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높이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대? 한 가지 물리량을 변화시켜서 높이를 EH로 만들 거래요. 그럼 그때는 이 역학적 에너지인 포텐셜 에너지가 EMGH가 되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 통과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치환된 거야? 얘가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로 치환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럼 얘가 2배가 됐다는 거는 여기를 통과했을 때 운동 에너지를 2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즉 1이죠. 1. 근데 1은 곧 FS의 곱이란 말이야. 그럼 F를 2배 늘려주거나 L을 2배 늘려주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F를 늘리거나 L을 늘리거나. 자, 다음 보겠습니다. 117번인데요. 수평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빵이래. 그쵸? 그럼 이렇게 써보자. 여기서는요, 3H지, 3H. 그럼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3U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H니까 U, 여기는 빵이 되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어차피 중력만 받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뭐가 돼야 돼? 0이라고 정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2U가 되고 여기서 3U가 돼야 돼요. 왜? 더했을 때 전부 다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기억 볼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가 Q의 2배이다. 아니죠. 3배입니다. 그 다음 니은 Q에서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Q에서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이다. 맞아요. 그 다음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Q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운동 에너지 Q에서 수평면에서 2배 아니죠? 2분의 3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좀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유형인데 얘랑 얘는 같은 물체가 아니에요. A라는 물체가 20m/s로 가고 있고 B라는 물체가 10m/s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기억 맞다는 거 바로 판단이 돼요. 나만 되나? 이거 어디서 연습했죠? 상대 속도 1인칭 풀이 쓰시면 됩니다. 왜? B 입장에서는 A가 B를 10m/s로 쫓아와요. 그리고 얘네 사이 거리는 20m야. 그러면 2초 뒤에 충돌하겠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항을 구성할 때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관련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에 배웠던 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0에서부터 1초까지 A와 B의 운동량 변화랑 크기는 같다.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질량이 같죠. 그러면 얘가 동일한 거야. 그리고 얘는 1초 동안 속력 얼만큼 변해요? 둘 다?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1초 동안 10 변하고 1초 동안 10 변하죠. 속력이. 그럼 델타 V도 동일한 거야. 얘는 1이고 얘는 10으로 동일한 거라고요. 그러면 같다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0부터 AB가 충돌하는 순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했는데 얘는 2초 뒤에 충돌한다고 했잖아. 그럼 2초 동안 A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지금 처음은 20m/s죠. 근데 얘가 쭉 떨어져서 2초 뒤에는 40m/s가 돼요. 2초 동안. 그럼 평속이 얼마야? 30이죠. 그럼 평속 30으로 2초 동안 간 거기 때문에 이 거리는 60m가 돼요. 거리가. 떨어진 거리는.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게 구해? mg 이동한 거리 h이기 때문에 1km 중력 가속도 10 이동한 거리 30m. 그럼 300줄이죠?
60이니까 600줄이죠. 그럼 디귿은 맞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중요하죠. 이제 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를 섞어서 낸 문제입니다. 이 공을 떨어뜨렸을 때 P래요. 그리고 질량은 M이래. 그럼 너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P랑 M이기 때문에 운동량 P는 M. 그럼 속력을 뭐라고 설정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라지 V로 놓든 2V로 놓든 3V로 놓든 상관없는데 그냥 개수를 맞춰서 깔끔하게 V라고 놓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요. 아, 그럼 내가 A가 이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은 V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2P죠. 그러면 2P니까 2V인가요? 2배니까? 아니야. 왜냐면 여기 2P지만 질량이 이미 얼마예요? 질량이 2배잖아 이미. 그럼 얘랑 얘가 이미 개수가 맞춰놨기 때문에 이때 속력도 얼마가 되는 거야?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V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얼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대칭성에 의해서 풀면 편해요. 내가 이거는 그 등가속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V로 쐈으면 같은 높이 H만큼, 여기 H잖아요. 그래도 H만큼 올라가서 속력이 0이 될 거라는 거야. 왜죠 선생님?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어차피 가속도가 동일하고 길이가 동일해야지만 이 속도 제곱의 차가 동일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도 H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 B의 최고점 높이는 H이다. 맞아요. 니은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되돌아올 때까지 B의 운동량 변화량은 0이다. 이거 아니에요. 왜? 던졌을 때는 위로 2P인데 떨어졌을 때는 아래로 2P죠. 그러면 변화량이 0이 아니라 4P지. 이거는 그냥 이제 벡터로 안 풀고 스칼라로 계산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중력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것도 쉽게 풀면 되게 쉬워요. 자, 봐봐.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사실은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아? 그럼 내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나 꼭대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 2분의 1 mv제곱으로 풀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볼게요. 어차피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랑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mgh가 되겠죠? 그게 바로 얘라는 거야. mgh. 그 다음에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죠. 그럼 비교하는 것도 똑같잖아. 여기서 포텐셜 구했고 여기서 포텐셜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포텐셜 얼마예요? 질량이 2m이니까 2mgh가 되지. 그럼 2mgh의 2분의 1배가 mgh냐? 맞는 거죠.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자, 이것도 조건 보시면요. 몇 배라는 조건이 들어있죠. 지금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3배래. 그럼 여기서 9K, 여기서 K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자 Q에서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2배래. 그러니까 얘가 포텐셜의 2배래. 그럼 포텐셜이 얼마였던 거야? 이거 18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2분의 9K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이걸 더한 거기 때문에 2분의 27이 돼야 돼요. 2분의 27. 그럼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27K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포텐셜이 얼마였던 거야? 2분의 25K가 포텐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Q점에서 포텐셜이고 얘가 P점에서 포텐셜이기 때문에 요 사이의 포텐셜은 얼마가 나와요? 요 사이의 포텐셜은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럼 8K가 나와. 8K. 그럼 내가 이 8K에 대응되는 포텐셜이 mgh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수평면으로부터 Q의 높이인 요게 궁금한 거거든? 그럼 봐봐. 8K가 H에 대응된다고 했죠. 그러면 2분의 9K는 어디에 대응될까? 자, 8K로 2분의 9K를 만들려면 몇 분의 몇을 곱해야 돼요? 16분의 9를 곱하면은 얘가 되겠죠. 16분의 9. 그러면 이 H에도 16분의 9를 곱해주시면은 요 높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값으로 풀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죠. 일정한 속력.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일정한 속력. 이거 의미가 뭐였어? 여기서 당기는 거랑 여기서 당기는 게 같다는 거죠. 즉, 내가 A의 중력이 EMG이기 때문에 이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도 EMG였던 거예요. 그럼 봐볼까? 기억부터 A의 운동량 크기는 질량과 속력을 곱하시면 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A의 운동 에너지는 변해 안 변해?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는 안 변해요. 근데 높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데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지금 장력의 방향은 위쪽인데 이동 방향 또한 어때요? 위쪽이죠. 그러면 이동 방향과 장력의 방향, 외력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푸셔도 된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 디귿, 전동기가 비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3mg가 아니라 2mg였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운동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얘는 역학적 에너지 물어보고 있고, 얘는 뉴턴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가 다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길이를 먼저 h라고 설정을 해보죠. 높이를.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거는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그럼 우선은 처음에 내가 이 손을 뗀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딱 치우는 그 순간에 높이는 지금 같잖아요. 그쵸?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지?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포텐셜이 mgh고요. mgh. 그리고 손을 그땐 바로 그 순간에는 아직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럼 B도 어때요? B의 역학적 에너지도 계산하실 때 포텐셜은 3mgh인데 운동 에너지는 빵이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상태로 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도르래가 돌아가면서 B는 바닥에 쿵 찌그되고 A는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 이거 1의 에너지 정리로 풀 거거든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보존력이 한 일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보존력은 뭐야? A 입장에서 장력, B 입장에서도 장력이 되겠죠. 그럼 A 한번 봐보세요. 운동 방향과 장력의 방향이 어때? A는? 동일해요. 왜? 장력은 지금 위쪽인데 운동도 이렇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A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거라는 거야. B는 어때요? 역학적 에너지가?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장력 방향은 위쪽이기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런데 그럼 장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쪽으로 3mg, 이쪽으로 mg이기 때문에 전체 힘은 2mg가 되고 전체 질량은 4m이 돼. 그러면 가속도가 2분의 1g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2분의 1, 2분의 3mg라는 합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력으로는 3mg이기 때문에 장력이 얼마예요? 2분의 3mg가 되는 거야, 장력이. 이거는 뉴턴이에요. 제가 빠르게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미 다 앞부분에서 진도를 나갔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한 겁니다. 그럼 장력이 2분의 3mg고 h만큼을 이동해야지 바닥에 쿵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3mg h만큼이 줄어들 테고, 어차피 장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3mg h만큼 증가할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은 일정하겠죠. 이 합은, 전체 합은 일정하다고. 더해지는 것과 빠지는 게 같기 때문에. 왜? 이 전체 덩어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튼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전체는 보존되지만 각각은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이거 어디서 했어? 그 앞부분에서 특강 2에 예제 2번에서 했던, 예제 3번에서 했던 게, 죄송해요. 예제 2번에서 했던 게 이 내용이죠. 아무튼 간에 얘는 올라가고 얘는 감소한다. 그럼 얘 얼마가 돼? 2분의 5 mgh가 되고 얘는 2분의 3 mgh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대 3인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문항을 좀 잘못 넣어가지고 이거 뉴턴 할 때 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길게요. 이거 그냥 뉴턴 문제입니다. 자, 124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쭉 읽어보시고요. 이거 문제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같이 움직이죠.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m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m. 그럼 다 같이 움직이다가 C가
쿵 하고 지면에 박아요. 그때 속력을 얼마래? 그때 속력을 V라고 둔대요. 다 V겠죠? 그 박는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이 ABC가 하나의 개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C가 닿은 순간부터는 어차피 C는 더 이상 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얘네 둘만 떨어질 거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실은 헐렁헐렁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C가 닿기 전과 후로 분리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두 가지로 문제 방향성을 좀 잡고서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등가속도로 풀어볼게요. 등가속도 이용해서. 처음에 가속도가 얼마예요? 처음 가속도?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2mg고 전체 질량은 3m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가속도는 3분의 2g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EAS를 써볼게, 공식을. E 등가속도 3번 공식 A H 떨어지죠? 그게 바로 내가 C가 닿을 때 속력을 V라고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V 제곱 마이너스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V 제곱은 뭐가 나와? V 제곱은 3분의 4GH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C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A, B만 움직인다고 했죠. 그럼 가속도가 변해요. 전체 질량은 2m이고 B의 중력만 mg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2분의 1g라고. 그럼 이때는 또 3번 공식을 써보면 E, A, S는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인데, 여기서 나중 속력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지 V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 속력은 여기서는 얘가 나중 속력이었지만 이만큼, 그러니까 C가 떨어진 이후에 H만큼 추가적으로 더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때는 얘가 처음 속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넘겨보면은 이 V 제곱이 3분의 7GH가 나와요. 내가 구하는 값이. 근데 이 꼴을 보면은 V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한번 봐보자고. 자, GH가 얼마예요? GH는 4분의 3V제곱이죠. 그럼 얘 대신에 4분의 3V제곱을 대입하세요. 이렇게 날라가고, 그럼 라지 V제곱은 뭐가 나와? 4분의 7V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루트 씌워보시면 2분의 루트 7V가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에너지 관점으로 푸는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관점으로 좀 풀어보자면, 내가 처음 가속도가 이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A는 합력이 얼마야? 합력이? 3분의 2mg가 돼. 그럼 이 C가 떨어지는 H만큼 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 증가해요? 3분의 2mgH만큼 증가를 할 거라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얼만큼 증가해?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이걸로 바뀌었죠. 그럼 A 합력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mg가 돼. 그걸로 얼만큼 더 움직여? 요만큼 H만큼은 더 움직이겠죠. B가 떨어질 때까지니까.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는 또 얼만큼이 추가로 증가하는 거야? 2분의 1mgH만큼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실까요? 6분의 7mgH가 바로 A의 나중,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2분의 1m 라지 V 제곱으로 풀어 나갈 건데, 그럼 좀 지워줄까요? 그러면 m끼리 지워주시고 3분의 7GH가 라지 V 제곱이 나오겠죠? 똑같지 않나요? 이거랑? 그쵸? 이렇게 대입해서 그대로 또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제가 그 특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에너지 정리 자체에 등가속도 3번 공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풀이가 모두 다 구사가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학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125번. 내가 손을 놔준 이후부터 얼만큼 이동해야지 BC의 높이가 같아질까요? 혹시 H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C가 H만큼 내려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B는 H만큼은 올라가기 때문에 B가 C보다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같아지려면 반만큼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왜냐면 C가 내려오는 만큼 B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C의 이동거리랑 B의 이동거리가 합쳐서 H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반씩만 부담하면 된다고. 그럼 C가 2분의 H 내려오고 B가 2분의 H만큼만 올라오면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얼마가 돼요? 2분의 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조건이 뭐라 써있냐면 내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C의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놨죠. 자, 근데 봐보세요. C의 운동 에너지가 처음 값은 얼마야? 처음에는 정지했으니까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근데 E0만큼 증가했다는 거는 C의 합력이 해준 일, 이거 일에너지 관점으로 풀어보자고. C의 합력이 해준 일이 E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C 합력 한번 구해볼까요? 이쪽으로 3mg고 이쪽으로 mg니까 전체 힘은 2mg가 나오고, 그리고 전체 질량은 6m이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 가속도가 3분의 1g가 나와. 그러면 C는 합력이 이렇게 돼서 mg가 되죠. 그러면 이 C의 합력이 해준 일, H만큼 내려가면서 해준 일, 그리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mgH가 얘라는 거야. mgH.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뭐예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죠. 근데 B 중력이 얼마야? 그냥 mg잖아. 그거로 얼만큼 올라갔어? H만큼 올라갔죠. 그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예요? mgH 아닌가요? 같네요, 두 개가? 그럼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에너지 문제죠, 에너지. 근데 포장을 벗겨보니까 결국에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뉴턴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포장을 까보니까, 에너지로 둘러싸인 포장지를 까보니까 결국에 누구랑 누굴 구하는 거야? C의 합력과 B의 중력을 비교하는 문제로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C의 합력도 mg였고 B의 중력도 mg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값과 이 값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몇 H 움직였을까요? 몇 H? 각각 몇 H 움직였지? 자, A가 처음에 B보다 얼만큼 낮았어요? H만큼 낮았지. 근데 나중에는 A가 B보다 3H만큼 올라갔어. 그럼 얼만큼 변한 거야? 총 4H만큼 변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혼자 올라가고 B가 가만히 있었으면 4H만큼을 움직였겠지만 얘는 서로가 움직이잖아. 서로가. 한 명이 내려가는 만큼 한 명은 올라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반 부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가 2H 올라가고 B가 2H만큼이 내려오면 그때 4H만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동을 2H만큼 한 거예요. 이동한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나에서 A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어? 등가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관점으로 풀 수 있겠죠. 등가속도로 푸는 게 더 쉽기는 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등가속도로 푸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에너지 관점으로 푸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mg 작용하고 mg 작용하죠. 그럼 전체 힘은 2mg야. 그리고 전체 질량은 4m이에요. 따라서 가속도가 얼마야? 2분의 1 g가 됩니다. 그러면 A는 위쪽으로 합력이 얼마가 돼? 2분의 mg가 되겠죠. 그걸 얼만큼 움직였다고? 2h만큼 움직였다고요. 그럼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한 거겠어? 얘랑 얘랑 곱하시면은 mgh만큼 증가한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날라가고 루트 씌워주시면은 2gh의 루트 씌운 값이 답이 된다는 거겠지.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풀 거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127번부터 쭉 풀어서 용수철 전까지 138번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